사장님, 요즘 사업하기 너무 힘드시죠? 각종 물가, 인건비는 치솟는데 매출은 못 따라가고 요즘 같은 때 힘닿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우울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부탁이에요. 사장님 가게에 있는 알바 중 한 분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알바분은 심지어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책임은 사장님께 돌아갑니다. 무슨 책임이냐고요?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즉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미 시행된 법이 있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산재보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해 사장님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난 몰랐다고요? 법은 정은이처럼 자비롭지가 않답니다. 몰랐던 건 사장님 사정이고요. 이제 사장님은 집 팔아서 알바의 사고를 책임져야 할 거예요. 단 친절한 정은이를 만나셨다면 제가 3개 드릴게요. 아, 배고프다.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쩌면 사장님도 그러셨겠지만 민식이법 개정 이후로 엄청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큰 사고 발생 시 나에게 가중되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벌금형 나오는데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합의를 못하면 징역을 살아야 하니까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죠. 즉 민식이법은 사고낸 운전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라는 법이에요. 이 때문에 애들 사이에 민식이 놀이라는 나쁜 장난도 친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1년 1월 27일 법안이 통과돼서 22년부터 실시했고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법이에요. 사망자가 발생하면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은 제외지만 처벌 기조가 있기에 민사상 배상 책임이 훨씬 무거워진답니다. 간통법이 폐지되고 위자료가 많아진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0년 물류창고 화재 때문에 생긴 법안이에요. 누군가의 다정한 남편, 인자한 아버지, 듬직한 아들이 죽었는데 대기업에서는 거대한 로펌을 앞세워서 1인당 평균 2억 4천이라는 돈으로 합의를 했어요. 이런 무책임한 기업을 자시하지 않겠다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법이라니 드러나 보셨나요? 법의 의지가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힘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형사합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사망사고 발생 시 벌금 10억 낼래? 아니면 형사합의할래?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야죠. 그게 훨씬 싸게 먹히는데 그런데 형사합의금 있나요? 아까 제가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제는 단체 보험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산재보험이 자동차 보험이고 단체 보험이 운전자 보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항상 세트로 다니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산재보험법이고 사장님들은 산재보험을 살짝 아셔야 돼요. 우선 산재보험은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에요. 언니와 함께하는 화장품 가게, 알바생 2명 쓰는 휴대폰 매장. 그런데 사장님, 제가 산재보험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이 사고 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해요. 3년치 밀린 산재보험료를 내야 되고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내야 되고 특히 산재보험의 50%를 사업주에게 구상을 합니다. 즉 산재에서 산재를 가입했던 그렇지 않던 먼저 보상해주고 사장님께 산재보험금 50%를 압류한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인 점은 2018년 산재보험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시 사고도 산재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집과 정반대의 위치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일회용품을 구입하러 갔다가 사고가 나도 진료 등의 목적으로 거기에서 사고 났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사장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의 50%를 사장님께 청구합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재보험은 100%가 청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종업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를 하던 산재 처리를 안 하던 모두 사장님께 책임이 전가됩니다. 예전에는 배째라식에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이젠 10억 원 벌금을 내던가 합의를 하던가 선택해야 해요. 물론 감옥에 가는 방법도 있고요. 합의금만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게 현명하겠죠. 1인당 한 달에 2만 원, 보통 50% 정도 환급이 가능하고요. 피보험자 변경해서 추가 삭제도 가능합니다. 단체 보험료는 손비 처리도 가능하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 월급에 1만 원 더 준다고 생각하시고 단체 보험 가입하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친절한 정은 씨였습니다. 선생님, 강아지 들어가도 되나요? 부탁이에요.